할머니의 이름은 이복순. 젊은 시절부터 동대문 시장 골목 끝 낡은 간판 하나 걸린 포목점을 지켜왔습니다. 2,000원 깎아드릴게요. 대신 다음엔 꼭 다시 오세요. 그 웃음소리에 단골이 생기고 세월이 쌓여 돈이 모였지요. 복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공장 차려주고 큰딸은 가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경수. 그 아이는 엄마, 내가 제일 엄마 편이야 하며 늘 품 안에 안겨오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마음보다 이익을 먼저 세어보는 법. 복순의 인생은 천의 무늬처럼 아름답게 이어지다가 어느 날 단 한 줄의 올이 풀리듯 망가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손에 쥔 것은 돈도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냄새가 밴 낡은 천조각 하나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종로의 골목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복수는 새벽 4시면 일어나 고무신을 꿰었습니다. 한 손엔 바리바리 천을 짊어지고 한 손엔 삶은 달걀 2개를 든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말이지요.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가난과 병이 함께였지요. 그날 이후로 복수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그저 살아내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만 버텼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늘 비슷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복순이 왔네. 오늘도 부지런하네. 어제 그 천 다 팔았다며 대단하구먼. 서로의 삶이 닮아 있어서일까요? 그들은 피곤한 얼굴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빈손이지만 서로의 존재가 의지가 되었지요. 복수는 천을 접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천으로 누군가 새 옷을 지어 입고 새 희망을 품을 수 있겠지. 그 생각이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늘 부드러웠지만 그 손등은 굳은 살과 세월로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공업고등학교를 나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차렸고 큰딸은 손재주를 물려받아 의류점을 열었습니다. 막내 아들 경수는 대학까지 보내며 복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막내는 공부 잘해서 엄마가 배운 것 없어도 자랑거리가 생겼다. 그 말이 입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녀는 막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복순의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혹시 나 없이도 잘 살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건 어머니라면 누구나 품는 조용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복수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이 훗날 얼마나 깊은 고통으로 돌아올지 말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복순의 포목점엔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몰렸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건물이 새로 세워지고 천값이 오르자 그녀는 운이 좋았다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순을 동대문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장부에는 돈이 쌓이고 은행 통장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돈은 이상한 녀석입니다. 복순의 삶에 처음으로 들어온 풍요였지만 그것은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돈은 천처럼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마음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가위와 같다는 거리요. 복순의 포목점 간판에는 이제 새 글씨가 달려 있었습니다. 복순상회. 그 이름처럼 복이 돌고 순하게 흐르길 바랐습니다. 새 천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도매상들은 줄줄이 주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복수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저 애들이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마음 하나로 모아둔 돈을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작은 공장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해라. 엄마는 너 믿는다. 큰딸에게는 의류점을 내줬습니다. 내 손재주라면 손님이 끊이지 않겠지. 그리고 막내 경수에게는 대학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서던 그에게 복수는 씨앗돈이라며 전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쥐어줬습니다. 너는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야. 경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복수는 그 말만으로도 세상이 다 밝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복수는 혼자 앉아 오래된 계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나도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녀는 시장 사람들에게 가게를 넘기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막내가 들러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하며 반찬을 챙겨주던 시절.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바빴고 큰딸은 가게 확장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복순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명절에도 모이는 날이 줄었습니다. 어느 겨울 복순이 독감으로 며칠을 앓던 날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엄만 좀 아파서.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라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 시절 함께하던 동무 영숙이 찾아와 죽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돈이라는 게 말이지, 그게 사람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버려. 그걸 내가 막을 수는 없어. 복순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을 접던 손끝이 근질근질했지만 이제 팔아야 할 것도 기다릴 손님도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더 외로울까?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헝겊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시장에서 처음 팔았던 천의 조각, 그리고 그녀의 삶을 증명하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스치고 가로등 불빛이 얼음처럼 번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수는 두툼한 코트를 여며 쥐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손수 만든 김치와 미역국, 그리고 오래된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수가 이걸 좋아했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막내의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불빛은 새어나오지 않았고 문틈에서 희미한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덜컥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경수의 아내는 놀란 듯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미역국 좀 끓였어. 경수 요즘 피곤하다길래. 그녀는 웃어 보였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그게 지금 좀 곤란한데요. 지금 손님 접대 중이라서. 그때 안쪽에서 막내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니세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문 안쪽에서 들려온 짧은 대답. 그냥 보내드려.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복순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만 좀 전해줘.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계단 사이로 바람이 흩날렸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주머니 속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그 얼굴을 스치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리 없어.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지만 문틈으로 들려온 짧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 아직도 불빛이 꺼지지 않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이 밤에 어쩐 일이에요?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예전 냄새가 그리워서. 복수는 웃으며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의 냄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 흥정의 목소리.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이모.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녀가 돌이켜보니 옛 제자 같은 단골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 덕분에 장사 배웠어요. 아직도 그때 가르침 잊지 않았어요. 그 말에 복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아직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가진 건 사라졌지만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일의 기억과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시장 근처 허름한 여인숙 방 한켠에 앉아 손으로 천을 접었습니다. 그 천 위로 눈물이 떨어져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다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복순아.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튿날 새벽 동대문 시장의 하늘엔 아직 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낡은 천가방을 들고 익숙한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청춘을 바쳤던 그 자리. 복순상의 간판은 사라지고 대신 새 주인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모, 새벽부터 오셨네요. 그녀를 알아본 젊은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냥 새벽 공기 마시러 나왔어. 그녀는 가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천을 짊어진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메웠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복순에게는 오래된 자장가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순은 한 구석에 낡은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는 비어있나? 예, 작년부터 아무도 안 써요. 상인은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날로 복수는 그 자리를 빌렸습니다. 천 대신 손수 만든 보자기와 수건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제 무겁게 살지 말자, 가볍고 부드럽게.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 사람들 사이에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순 할머니 돌아왔대. 그 손끝이 아직 살아있대.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복순의 보자기는 단정했고 천의 결이 고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포장 좀 예쁘게 해주세요.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이에요. 복순은 하나하나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쁜 마음이 담기면 아무리 작은 선물도 크답니다. 그녀의 말은 상품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복수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에서 울던 아이들, 흥정하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새벽을 나누던 상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있던 자리는 여기였지.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 냄새 나던 곳. 그때 가게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섰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러운 목소리. 복순이 고개를 들자 막내 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복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너 밥은 왜 먹고 다니냐? 그 말에 경수는 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날 그때 문 안 열어드렸던 거 진심으로 죄송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 옷 사는데 써라. 엄마가 만든 거야. 아직 따뜻하니까. 그 순간 경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 천 위로 흐르는 눈물 자국이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모자가 다시 이어지는 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시장 골목 끝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물들며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잃었다고 끝이 아니고 돌아온다고 다 지난 일도 아니야. 그저 서로 살아있다는 게 고마운 거지.
봄바람이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천막 끝이 살짝 들리며 햇살이 한 조각 스며듭니다. 그 아래 복수는 여전히 천을 접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느려졌지만 그 움직임엔 세월의 리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도 혼자 하세요?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응, 혼자가 편하지. 이젠 일도 사람도 천천히 다루는 게 좋아. 그녀는 웃으며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그 눈빛엔 여유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복수는 장부를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니 시장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천을 고르는 소리, 흥정하는 웃음, 아이의 울음,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부르는 목소리. 2,000원 깎아드릴게요. 대신 다음엔 꼭 다시 오세요. 그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세월이 한 줄로 이어져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무늬가 되어 피어났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시장 입구에 막내 경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쁜 얼굴이었지만 이번엔 손에 따뜻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반찬 좀 만들어 봤어요. 예전에 엄마가 해주신 그 미역국처럼은 못하지만 복수는 천천히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잘했구나, 우리 막내. 그녀의 손이 경수의 손등을 살짝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 미역국, 그리고 삶은 달걀. 누군가가 말했다. 이모, 이 맛이 시장이지요. 복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모여 밥을 나누는 게 시장이고 그게 바로 삶이지.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포목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큰 보자기였습니다. 그 속에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고, 붉고, 바랜 색들. 그 어느 하나 쓸모없는 천은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그녀는 말했다. 이 천 하나하나가 나야. 찢어졌던 것도 있고 얼룩진 것도 있지만 다 이어붙이면 결국 이렇게 예쁜 무늬가 되지. 그날 밤 복수는 가게 불을 천천히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시장의 불빛은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사람의 마음도 천 같아서 찢어져도 꿰매면 다시 이어지는 거였네. 바람이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봄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그녀의 기억들도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아주 잔잔한 평화였습니다. 그해 봄 시장 골목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누군가의 머리 위에, 가게 천막 위에 천천히 내려앉은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복수는 가게 문 앞 작은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시장 상인들이 함께 심어준 분홍빛 제비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들어 있던 꽃이 이제는 다시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꽃잎의 손끝을 살짝 대었습니다. 넌 참 대단하다. 추위를 견디고도 이렇게 피어나다니. 그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막내 경수. 그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계산을 도왔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시장은 참 이상해요.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마음은 편해요. 복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있어서 그래. 사람이 있는 곳은 늘 따뜻하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천의 결처럼 오래 다듬어진 인생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면
복수는 늘 가게 앞에 서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저마다 다른 불빛이지만 그 불빛들이 모여 하나의 세상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돈은 흩어져도 사람의 마음은 남는다. 그녀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서야 비로소 세월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래된 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천은 시장에서 처음 팔았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그녀의 첫 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창가에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천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꺾이지 않았던 그때의 웃음,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 복수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부드럽게 번졌고 바람이 향긋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게 말이지. 결국은 잘 견디고 잘 피는 거야.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긴 세월의 상처를 모두 덮어주는 천 같았습니다. 그렇게 복수는 늦은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삶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